내가 기대했던 개발 이익보다 지금 현재 이익이 사라진 시장. 남들이 샀던 가격에 2배를 주고 샀는데 5억을 부담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주변에 신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언제 될지도 몰라.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 사업을 할까요?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대감,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이 해주는 게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해왔던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규제 완화책이 발표를 되면 이제 사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투자 수요라든가 이런 게 유입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즘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재건축 시장의 어떤 갈등 문제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재건축의 기본은 이익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개발 사업이니까. 기존에 낡은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게,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집을 얻을 수 있고, 그 집을 들어가는데 비용은 적고 나중에 팔면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러면 서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유는 이미 이제 기존부터 차근차근 개발 사업을 해왔던 재건축 조합들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개발 이익보다 지금 현재 이익이 사라진 시장, 즉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용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완화의 효과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사업이 언제 완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는 좀 안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업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것.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뭐 음마 같은 경우는 뭐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직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이제 겨우 난 상태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사업인데, 사업이 길어진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시작한 시점, 뭐 이런 시점부터는 금융 비용 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사업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결국은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 즉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고 그 절차를 완화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거나 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런 걸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사업이죠. 근데 지금은 비용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줘도 큰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규제 완화책 중에 이제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풀어준 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예전에는 안전진단, 이 집을 이제 재건축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비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걸 이제 안전진단으로 갈 수 있는 물건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좀 보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사업을 가는 구조였다면, 어차피 이거 재건축 할 거니까 사업 시행 인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먼저 사업을 준비해서 쭉 추진하다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받고 사업 진행하면 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럼 기간을 중복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초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줬고, 지금 뭐 일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풀어줘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는 부분 말고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비를 만약 일반 분양을 통해서 다 조달을 해, 그러면 하겠죠.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새 집 준다고 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하고도 내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엄청난 이익을 주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또 하겠죠. 그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시기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도 많이 됐고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들도 많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그 정도 시세로는 뭐 조합원 분양을 좀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내고 뭐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반 분양하고 내가 큰 이익이 없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차이가 크니까 내가 부담금을 뭐 몇 억을 내더라도 나중에 몇 억이 더 생긴다. 이러면 사업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 뭐 노도강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아파트 비율이 70% 정도 되잖아요. 가격대가 낮았으니까 영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 노도강인 건데 그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재건축 사업 추진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그거에 대한 계략적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나 이 정도면 사업할 거야 하고 동의를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뽑아봐야 되잖아. 근데 뽑았어. 근데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2, 3억만 더 드리면 새집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이거를 남들이 샀던 가격에 2배를 주고 샀는데 5억을 부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그냥 주변에 신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야. 근데 언제 될지도 몰라.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집을 살 때도 무리를 했고 이 집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담금도 이만큼 내야 되는데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나만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지금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되면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할까요? 그러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온 거거든요. 결국은 부담의 문제고 이 부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담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는 시장 상황이 엄청 좋아져서 앞으로 엄청 비싸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또는 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부분.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건축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업에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금융비용이에요. 자기가 각출해서 이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실질적인 부담금을 나누어서 내는 형태다 보니까 그 전까지 들어가는 돈을 다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높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들이 지금 몸을 사려요. 이게 분양도 잘 되고 나중에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대금도 다 따박따박 낼 수 있는 구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달하는데 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융비용이 더 올라가.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가거나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시장이고 또 시장이 곧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계획했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사에서 공사비 단가를 얼마로 해서 얼마에 지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보통은 시공사가 더 나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선진화된 어떤 평면이라든가 뭐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를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바꾸겠죠.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예전에 했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언제 착수할 수 있다라는 시점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건데 보통은 사업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수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월에 착공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지만 3월에 착공이 안 되는 경우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의 변동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계약했던 금액을 무조건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에 들어갈 걸로 예상했던 비용들 자재값이 올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값이 올라요. 인건비가 올라요. 공사를 하는데 요구하는 조건들이 막 바뀌어. 뭐 우리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 그냥 기본 샤시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수입 샤시로 바꿔서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면 당연히
다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그리고 서로 너도 나도 우리 단지는 명품 단지로 거듭나야 된다. 서로 원하는 게 최고급을 원하는 거예요. 그 고급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바뀌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본적인 자재값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말하는 금액에는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들도 이 돈을 대금을 또 자기들도 하도를 주고 일을 하는데 그거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막 갖고 있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비용으로 빌려서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그래서 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기 시작을 해야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지금 회수는 안 되고 이미 공사를 진행을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물가는 올라가.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던 걸로 안 돼. 그런데 또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막 멈췄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계속 돈을 투입을 했다가는 이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는데 계속 돈을 투입을 했다가는 더 많은 비용으로 남게 되고 빚에 빚이 생기니까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지금 가뜩이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안 되거나 또 분양가 자체도 조합에서는 높게 분양해야 된다. 시공사에서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또는 조금은 낮게 해서 완판을 시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나요? 안 되니까 멈추는 거예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시공사가 결국에는 크레인 빼고 막 이렇게 사업을 진짜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조합에서 안 받아주니까. 자금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거 너무 비싸서 이만큼 부담 못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계속 비용은 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분양이 또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이런 멈추는 현상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은평구의 뭐 단지도 조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조합에서 서로 뭐 조합장 하겠다 뭐 이런 이거 뭐 여러 관계 때문에 조합이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이 됐는데 돈은 계속 들여가면서 공사를 한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니네가 해결을 하든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이게 계속 공사를 유지를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겠지만 중간에 멈추면 그만큼 그 사이에 생기는 또 비용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빗물도 맞고 뭐 여러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을 그러면 누군가 부담해 준다고 하고 부담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일반 분양을 통해서 많이 돈을 땡기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이 부담금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만큼 누군가 내야 되는데 팔아서 메꾸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2억씩만 나눠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팔 수 있는 물건 값은 떨어지고 지금 들어간 비용은 늘어났는데 나눠내야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만큼 더 내면서 사업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이러면 분란이 생기고 사업을 못 가는 거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하는 거고 조합에서는 파행을 겪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됐던 이유가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라는 게 시장에 퍼졌기 때문에 사업이 된 거예요. 이제 저층 아파트의 개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잠실에 지금 그 엘리트레에 있는 경우 거기가 다 예전에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였잖아요. 예전에 거기 사업을 할 때는 10평, 13평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33평 아파트를 받고 추가로 돈을 돌려받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13평 갖고 있고 막 연탄 보일러고 막 이런 아파트였는데 땅은 또 아파트만큼 갖고 있었거든요. 지분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20층, 30층 아파트로 거듭났으니까 조합원들한테 그냥 거저 집을 한 채 주고 돈도 좀 돌려주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다 메꿀 수 있었던 구조. 재건축을 통해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왔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9층 이상 중층 아파트들, 노후된 아파트들만 남아있는데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분양가를 계속 높여도 서로 분양받겠다고 난리는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거 일반 분양가로 팔면 또는 일반 분양가보다 더 올라간 시세에 팔 수 있으니까 기대이익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업을 뭐 2, 3억씩, 3, 4억씩 부담하면서도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의 문제지 이게 구조적인 안전성 때문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말 물리적으로 이 아파트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판단. 이거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는 단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은 이 항목 중에서 주거 환경. 그냥 너무 오래됐고 주차장도 안 좋고 뭐 안 좋아서 해야 돼. 무너질 것 같아서 해야 돼. 보다 이 비중보다 안 좋아서 해야 돼. 의 비중을 점수를 높여주면 안전진단 통과가 더 쉬워지겠죠.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못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재난구역 뭐 이 법적으로 빨리 급하게 급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돌발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있고 이 사업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뭐 이사회도 만들고 대의원도 있고 조합장도 있고 뭐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인에 대한 안에서 서로 법인의 어떤 대표를 하거나 어떤 주요 세력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하지 말고 시장 좀 다시 좋아지고 나면 그때 다시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엄청 의견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막 길어지는데 돈은 이미 들어가 있어. 한번 조합원 들어가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고 파는 것도 원활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업을 나는 하겠다고 해서 이 물건을 산 거니까 사업이 될 때까지 중간에 막 시세 차익 남기려고 팔고 이런 거를 법적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판단인 거죠. 근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 가치는 이미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일반 신축이랑 뭐 큰 차이도 없는 가격을 불러. 그러면 어떤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죠.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걸 해가지고 낡은 아파트 새로 지어서 최신식,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아파트로 거듭나면 여기 지역에서는 우리 단지가 최고의 단지가 될 거고 그만큼 수요가 집중될 거고 그러면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고 나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돼야 사업을 하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노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좀 예전 아파트들 보면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단지들 이제 자기들끼리 단지 내에 일부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을 증설한다든가 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단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투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제 트렌드가 너무 신축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신축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나이를 먹듯이 영원히 새 거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다음에 오는 애가 더 신축이지 나는 이제 신축이 아닌 거잖아요. 이 시간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럼 이 물건이 효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트렌드는 조금만 뭐 2, 3년만 지나도 뭐 이제는 신축이 아니야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4, 5년만 지나도 얘기하고 새로 들어오는 게 신축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지었다고 해서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사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어떤 건축 규제에 따라서 집들을 짓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거든요. 똑같은 33평이라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자체가 신축이 아니면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면에는 그만큼 신축 공급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나왔고 그럼 기존의 집들과 큰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 비싼 물건들이 시장에서 팔리려면 이게 엄청 좋다고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환경이 돼야 신축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앞으로 발생할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점점 그게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생짜로 있는 집, 이제 재건축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의 과정이 더 어떤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 이익이 반영이 덜 된 수준이어야 하고, 여기서 실제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는 새로운 건축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그 계획이 확정되는 걸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새 아파트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 거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이 사업이 정말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과거보다는 개발에 대한 불투명성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그 기대이익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였어요.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인가 단계별로 가격이 조금 반영되는 형태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뭐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이 초창기부터 가격이 이 나중에 분양이 얼마 할 거고 나는 뭐 10억 하던 거를 나중에 30억 할 거니까 25억에 사겠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투자했을 때 과연 이익이 있을까요? 리스크가 더 클까요? 이런 걸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이런 판단들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제 채널도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